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좀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꼭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려왔던 어떤 협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협회를 하나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러한 사리사욕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단법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단법인 출범에 같이 참여하실 분들을 우리가 공개 모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사단법인에 출범하시고 사단법인에 같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한번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 도자기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제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약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약 한 50만 개에서 한 100만 개 사이.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장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물건들까지 전부 다 합하게 된다면 약 한 200만 개 이상의 어떤 그러한 중국의 도자기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도자기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됐느냐? 현재 지금 추정하기로는 중국 도자기만입니다. 중국에서도 미술품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약 한 30조, 40조, 뭐 50조까지도 어떤 시장 가치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도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가치는 약 한 6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어떤 고수분들이 계시죠. 어, 물론 이제 그 고수분들이 전부 다뭐 자칭 타칭입니다. 어느 한 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기물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것은 개개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공식력이 있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좀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진 기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정답이다라고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임을 좀 준비를 했었고 그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모임을 처음에 주도를 하기는 했었지만 제가 매여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기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섣불리 모임을 자주 가질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출범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활동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모임을 주축으로 이끌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몇몇의 모임이 아니라 개개인의 힘은 아주 작습니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힘을 합한다면 그 힘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소장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혼자서 아무리 외쳐봤자 허공에 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한 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멀리까지 울려 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뭐 메이저 경매 회사가 들어온다 어쩐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 감정기관이 들어와서 뭐 감정을 한다, 감정을 했다. 거기에서 국내에 있는 거의 대다수 기물들이 다 가짜다 또는 방이다 뭐 이런 판정을 받았다. 오리지널 판정을 받은 작품은 뭐 2작품이 있었다, 뭐 3작품이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뭐 CRM이라는 어떤 그런 회사에서 와서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내에 엄청나게 도자기를 많이 하시고 도자기의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났다. 뭐 그런 안목이 뛰어나다. 도자기만 뭐 몇십억, 자기들 도자기를 다 팔면 뭐 몇 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뭐 재벌돼야지요. 몇 조인데 몇 조 원어치를 팔 수 있습니까? 안 팔리지 않습니까? 때가 안 맞아서 시기가 안 맞아서 오기로 했는데 약속이 안 돼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건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위안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 이거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몇 억짜리입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 기물이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인정을 하고 너도 인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인정을 하는 그런 기관도 하나 만들고 그런 기관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숨어서 목소리 내지 말고 같이 나와서 함께 목소리 내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가감 없이 다 받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것은 좀 이따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저희들이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이제 두 가지 투루트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나는 한중고미술감정원이라는 저희 사단법인 내에 고미술감정원이라는 산하단체를 또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중고미술감정원이라는 곳에서는 8명이 감정을 함께 합니다. 사진 감정이 됐든 실물 감정이 됐든 8명의 감정위원이 감정을 해서 평가를 내릴 겁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견서입니다. 감정 소견서. 우리들이 감정을 내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그런 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값어치가 나갈 수 있다라는 소견서를 발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사진 감정 같은 경우와 실물 감정과 둘로 나눠서 감정을 합니다. 사진 감정 같은 경우는 8명의 감정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했고 기물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물의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A, B, C, D 또는 A뿔,
A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A뿔 정도는 거의 진품에 가까울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A급 같은 경우도 많이 진품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B급 내려가고 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A뿔이 뭐 진품이다 그러면 뭐 A는 저기 방품 정도 되겠죠. 그리고 뭐 B등급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반적으로 뭐 저렴하게 판매되는 뭐 그런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C급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현대 공예품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 감정 뭐 그런 식으로 해서 8명이 감정을 하고, 특별 감정위원은 16명이 또 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8명의 일반 감정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 감정위원이 16분이 또 계셔서 나중에 이제 같이 의견을 조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포함되는 분들이 뭐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이 감정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감정위원회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알아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혼자 감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논의하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감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과학 감정이라든가 뭐 기계 감정, 왜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느냐, 왜 안목만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 감정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감정을 도입을 해서 뭐 요즘 말하죠, 뭐 양자 검측이라는 거요. 양자 검측을 해서 사진으로 이 양자 검측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양자역학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양자역학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생성 근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그 물질의 생성 근원을 맞춘다? 이 양자 검측기에 들어가면 연대까지 나온다? 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자 검측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양자 검측기에 한번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971년도 그 돈에는 마크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71년도 동전 놓고 양자 검측기 돌리면 71년 나올까요? 1971년.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스럽고 의심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 검측기에 입력되어 있는, 양자 검측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컴퓨터에 의한 입력, 데이터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구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요즘 도자기를 만드는데 굽가리 같은 거를 합니다. 옛날 가마터에서 굽을 가져다가 그 굽 위에 도자기를 올리는 거지요. 그러면 도자기의 밑굽을 보면 이거는 정말 오래됐다, 세월감이 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하신 분 아마 제가 영상 이렇게 올리면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 사진 보내주시면서 도자기 하나의 총 감정 비용이 하나입니다. 도자기 하나의 총 감정 비용이 약 한 800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하죠. 도자기 하나를 감정하는데, 국내 과학 감정하는데 가지고 가서 감정을 했더니 뭐 꽤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조선 초기 이렇게.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그 기물에 이제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물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감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뭐 가품은 아니지만 잘 만들어진
예술품이다, 방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옥스포드로 갑니다. 그래서 옥스포드에 있는 어, 기계 감정, 과학 감정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밑에 구멍을 두 개를 뚫습니다. 구멍 두 개 뚫어서 저기 시료 분석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뭐 그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하나하나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료 분석했더니 거기에서는 100년도 채 안 된 현대작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기계에 넣었는데 기계마다 다른 결과물을 준다. 자, 기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게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뭐 양자 검측기라는 뭐 기계 가져다가 요즘은 뭐 값이 많이 내렸다고 하지요. 5천만 원, 6천만 원. 과거에는 뭐 수억씩 했다는데 기계 많이 값 내려서 뭐 저렴하게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루트도 알아봤고 그 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저기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계에 넣고 한다고 기계 하나 가져다 놓고 자 우리는 기계 감정도 하고 안목 감정도 합니다. 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순수하게 안목 감정으로 하자. 뭐 감정하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하는데 그러면 감정 비용이 있지 않느냐? 니네들 그 감정 비용 받으려고 감정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감정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비 받으려고 했으면 감정비가 10,000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10,000원입니다. 사진 감정 8명이서 감정하는데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또 금액 말하고 또 그러면 또 약 팔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은 그냥 상징적인 금액이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금액. 그래서 사진으로 일단 감정하고 여기에서 기물이 괜찮다라는 판명이 되게 되면 그 기물을 가지고 다시 정확한 뭐 실물 감정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물을 어떻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유명 외국 감정기관 들어와서 감정할 때 작품 한 다당 얼마 받았는지 아시죠? 보통 50, 60 정도 나옵니다. 기계 감정 하나 들어가면 국내에 있는 일반 감정기관에도 기계 감정 하나 들어가면 감정비 어마어마하게 나오지요. 보통 55만 원 달라고 하고 더 달라는 것도 있고 좀 저렴하면 한 30만 원 뭐 도자기 5만 원짜리 사고 10만 원짜리 사서 40만 원, 50만 원 주고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잘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5억 감정 추정가를 매기려면 뭐 작품 값에 뭐 감정가의 몇 프로를 달라.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좀 깨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도자기 여러분들 재산입니다. 그 가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 제가 제 가치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저렴하게 구입하고 비싼 감정 받으면 마음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싼 감정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목소리로 좀 나뉘지 말고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무화랑 참여했고요. 유진 갤러리 참여했습니다. 뭐 투게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옥션 회사들이 있습니다. 커민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참여합니다. 그분들이 뭐 물론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감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분들은 감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의견서라는 거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의견서. 자, 그래서 각 지역별로 8명 구성하고 특별감정위원은 16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있고 뭐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좀 정통하신 분들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가 분이 대부분이시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 실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충족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금 이거 감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법인에서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또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항상 의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너는, 저는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2년 이상 유튜브에서 계속 이렇게 촬영도 하고 영상도 공개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집도 다 나오고 뭐 저의 뭐 전화번호도 나오고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직장이라든가 뭐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의심 있거나 아니면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저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협회 약관을.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원 약관입니다. 회원이 되면 뭐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뭐 회비는 가입 회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회가 구성되고 나면 이 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회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회비를 뭐 100만 원 내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끼껏해야 뭐 한 달에 10,000원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회비면. 자, 그건 아직 정확하게 회를 구성하고 나서 회원들이 모여서 그런 것은 추후 결정해 나가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법인을 만들고 싶었지만 일단 그냥 법인보다는 사단법인이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100명이면 충분합니다. 100명이면. 그러면 주변에서 뭐 우리가 그냥 고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면 그냥 주변에서 지인들 끌어들여서 100명 만들어서 사단법인 만들자 뭐 이러면 됩니다. 하지만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 다 들어와라. 그리고 솔직하게 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회의,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명칭은 국제고미술문화협회로 정한다. 자, 이제 회원이 되실 분들은 국제고미술문화협회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본 협회에는 부설로 한중고미술감정원을 둔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감정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회의 목적은 동아시아 고미술 연구, 감정, 국내외 도요지 발굴 및 탐사, 회원 간 정보 공유와 교류, 친선 도모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회원 자격. 본회의 운영 이념에 맞고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분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국내외 고미술 및 예술품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외국인도 임원진 과반 추천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민등록상 신원이 확실한 분, 또 회칙과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분, 또 입회비 및 회부를 납부할 수 있는 분, 뭐 연회비 추후 결정한다라는 거죠. 뭐 회비가 비싸다 나가십시오. 나중에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비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비싸게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비싸게 받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단 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작은 사무실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 명목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이 사단법인으로서 어떤 그러한 자금력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모임에 참여 가능한 분 연 4회 정도 모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친목 도모도 하고 뭐 서로 저기 전시회도 갖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된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게 이제 제 의견이었습니다. 운영위원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고문 2인, 총무 1인, 감사 1인, 총 8명으로 구성했고, 회장 및 임원진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필요에 따라 지명 선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회원, 회원이 되면, 자, 지금 가입하면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부분으로 본 협의회 발기인 전원과 협의회 발기에 기여한 분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상시 정보 교류 및 교육, 해외 견학 시 최대 30에서 50% 경비 지원. 자, 그러면 이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아까 고미술 감정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미술 감정원에서 감정한 내용. 거기에서 적립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마련해서 만약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가서 뭐 도자기 판매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가마터라든가 아니면 고궁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로 가서 보고 하는데 혼자 가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해주면 또는 전문가들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이끌어주면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같이 따라간다면.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갈 기회가 생기면 이제 같이 모여서 갈 때 경비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감정비 50%, 도록 제작비 30% 감면 혜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사진 감정 50% 그럼 5,000원 내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니고 일단 사진 감정에서 뭐 감정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 감정을 이제 실물 감정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물 감정은 실물 감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감정 증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감정 증서가 나오게 되면 이 감정 증서에 이제 뭐 서명 날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증서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소견서를 이렇게 써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소견서의 비용입니다. 소견서 하나를 발행하는데 비용. 그런데 이 감정원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그럼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급 번호, 감정 소견서 기재해서 20년간 보관하게 되고, 또 이것은 금액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은 아마 13만 원 정도 받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용으로 한 13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당. 그래서 사진 감정으로 된 판명이 A급, A뿔 이상 판명 받은 기물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실물 감정이 들어가고, 그 실물 감정에는 의견 소견서가 들어가게 되고 감정원 이름으로 이렇게 증서가 나가는 거죠. 증서가 나가는 데는 책임이 따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정의 비용을 받는다. 근데 소정의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다. 회원이 아닌 경우는 18만 원,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1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일 경우에는 13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정비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운영비, 업무비, 인건비, 식비, 교통비, 본부 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가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통장에 예치 보관하고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 보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실물 감정비는 잠깐만요. 감정한 후 서면 감정서를 발급하고 발생한 감정비는 회원들의 교육, 문화탐방, 도록 제작, 각종 연수, 공동전시, 회원 경조사비 등에 사용하고 잔액은 협회 통장에 예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이 국제보미술 문화협회 오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성함이랑 이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제 전화번호 남기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기 선생님입니다. 수업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 주시면 문자로 제가 전화로 다시 정확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 도자기 고미술 하시는 분들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뭐 계파가 여러 계파로 나눠져 있고 그 아주 조금 어떤 그런 사욕,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소탐대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합을 하고 싶습니다. 힘을 좀 하나로 뭉치고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협회로 들어오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같이 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모두 다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도자기에 그것도 중국 도자기에 이렇게 빠지게 될지 처음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좀 학원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꽤 나름 젊어서 성공한 학원 원장이었었죠. 그리고 사업도 여러 가지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여윳돈으로 미술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취미로 구입을 좀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림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합니다. 그 도자기인데 이제 작가 도자기로 가지요. 그래서 다랑아리 뭐 이런 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 길이가 막 45cm 되는 큰 백자 대호라고 하죠. 달 항아리 같은 것들 막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그림도 꽤 괜찮은 그림들도 소장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미술품에 손을 대게 되죠.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너 지금 젊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도 크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렇게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좀 동안입니다. 나이가 어리지는 않습니다. 여튼 중국 도자기에 한번 빠져들게 되고 또 중국 도자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좀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다른 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공부를 하고 또 나름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도 가졌고 그러다 보니 또 여기저기에서 또 갑자기 또 최 박사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 경매하는 데 들어가 보면
여기도 최 박사가 있고 저기도 최 박사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떨 때는 저한테 막 이렇게 입금하라고 막 이렇게 문자도 옵니다. 최 박사님 이거 낙찰 받으셨는데 입금하셔야지요. 막 이렇게. 저는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 막 전화도 오십니다. 최 박사요, 그거 왜 들어갔어요? 그거 왜 사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로 이것 때문에 알게 된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함께 하는 세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물들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내 재산 내가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야지 누가 내 거 지켜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도 꾸리게 되고, 모임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많은 사장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고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장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임이 그 장사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서로 같이 공유하고 서로 같이 생각하고 뜻을 나누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외국계 메이저 경매 회사가 들어오는데, 이 외국계 메이저 회사가 들어와서 본인들 기물을 본인들이 가져다가 경매를 하겠다, 뭐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제 힘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생기면 이 국내에 있는 기물들을 바탕으로 국내에 있는 기물도 몇 프로 흡수해서 뭐 경매에 올려준다든가 출품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크게 아우성 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쉽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벌써 37분 15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에 뭐 이렇게 기니 뭐 많이 보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구독자는 그래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축하할 일이지요. 구독자는 1000명이 넘었고, 뭐 구독률은 뭐 점점 구독자는 늘었지만 조회수는 횟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재미없어서 그렇겠죠. 원래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실은 뭐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재미없어 보이는 거지, 실은 굉장히 유머도 있고 즐길 줄 알고 재밌게 잘 말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제가 그렇고 그래서 좀 재미없는 방송을 하다 보니 이렇게 점점 시청하시는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어떤 기물 하나 소개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실은 준비도 해 왔었습니다. 자, 요 기물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벌써 38분 넘어가네요. 그래도 할까요? 뭐 이왕 젖은 거 확실하게 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뭐처럼 보이세요? 자, 요것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기하죠? 또 특이한 기형 중에 하나죠. 자, 요렇게. 자, 이게 뚜껑이 없었으면 합이 되겠지요. 이게 주둥이가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으면 합이 되겠죠. 그리고 막혔으면 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물의 특징은 원형은 3족이라는 거죠. 3족. 보통 향로, 향합 뭐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근데 이게 병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향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형은 향합, 향병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은 아마 여기에다가 향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 이렇게 쑥향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올려놓고 피워서 약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향을 피웠던 향합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기물을 담아 두었던 향기 나는 것을 넣어 두었던 어떤 그런 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색깔이 이렇습니다. 자, 이거 청화라고 하지 않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체가 청색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남색이지요. 남색이 전체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남지라고 합니다. 남색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남지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봉황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구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음각으로 새겨진 겁니다. 그려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음각으로 새긴 나머지 부분을 남지유약을 도포를 한 거지요. 자, 그래서 봉황이 그려져 있고 구름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구름은 봉황, 그래서 운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지, 운봉문, 그다음에 향병. 자, 이렇게 하면 이 기물의 이름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마치 이름 짓는 게 큰 일이나 벼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누군가 이름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 쉽게 지어서 부르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태. 자, 노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철분이 밑으로 빠져서 나오는 이제 거라고 하죠. 화석콩이라고 하기도 하고, 철수반 이렇게도 하는데,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 있습니다. 안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백색이지요. 테토가 이렇게 백색이다라는 겁니다. 테토가 백색이면 굉장히 좋은 테토를 사용했다. 또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소리가 나지요. 자, 종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매우 강질의 도자기다라는 겁니다. 매우 고온에서 구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화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1250도, 1300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300도까지. 13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장작가마에서 구워졌다라는 거죠. 소리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장작가마인지. 그 다음에 이 기물은 그리고 이 소리가 이렇게 맑고 곱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질이 굉장히 잘 다져졌다라는 거지요. 태질이 잘 다져졌다라는 것은 뭘까요? 수미가 아주 잘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거르고 걸러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백색 테토 위에 모양을 만들고 그렸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안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레자국 보이시지요, 여러분들? 물레자국이 보이는데 이 작은 것을 물레로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보통 물레로 돌려서 만들 수 있고 찰흙을 지렁이처럼 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지렁이처럼 길게 말아서 띠를 계속 두릅니다. 이렇게 둥글게 띠를 계속 두르고 그 안을 문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붙이는 거. 자, 요런 기법도 있지요. 둥글게 만드는 기법 중에서 하나지요. 그런데 요거는 이 자죽이 물레자죽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물레자국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물은 자세히 봐보면, 자, 여러분들, 자, 요 부분 굴곡 한번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 일단 한번 접합이 있습니다. 접합이 요만큼만 접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손가락 두 마디가 되죠.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부분에서 일단 접합을 한번 했고, 안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또 접합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마디를 접합해서 만들었고 이 두 마디를 또 다시 접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세 번을 접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만들고 다음에 요거 따로 만들어서 자 첩화 형태로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저기 아래는 이제 뭐 혜태 또는 우리가 기린문이라고 하죠. 사자문, 서수라고 합니다. 서수. 일종의 정확치 않은 어떤 그러한 기이한 기형의 동물들, 서수라고 하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다리를 잡아놨습니다. 합도 매우 잘 맞습니다. 도자기든 구울 때 한 20%에서 30% 수축을 하지요. 아까 처음에 만들 때는 기형이 이렇게 크지 않았죠. 요 정도, 요렇게 컸을 겁니다. 근데 줄어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머리 따로 다리 따로 만듭니다. 윗부분 아랫부분 따로 만들어서 따로 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합이 정확하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좀 세월감은 좀 있습니다. 만졌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새것 같은 느낌이냐, 새것 같은 느낌은 또 들지는 않습니다. 유면해 봐보면 귤빛 자국이 나타납니다. 귤빛 자국도 나타나고 소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봐보면 봉황의 모습이 보이죠. 봉황의 모습이 마치 명대의 어떤 그런 봉황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봉황이 명대다. 그러니 이거는 명나라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봉황이 명대면 지금 현재는 이 명대의 모습을 못 그리겠습니까? 그릴 수 있죠. 새길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청나라 때는 명나라 때의 그림을 본따서 그림을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의 모양과 기법만 보고 이거 언제 거다 라고 속단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기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기물 하나 보여드렸는데 남지에 아주 예쁘지요? 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기물이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소중한 기물 여러분 스스로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화번호는 공개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전화번호는 한 3일 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전화번호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1시 반이 돼버렸습니다. 1시 28분. 지금 녹화 시간은 48분 3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